제목은 일종의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인데 작품 첫 전람회를 개인전을 할 때 작품 제목이 방 하나에 설치를 하고 했는데 그때 제목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동아에서 한 페이지 칼라로 펴면 두 페이지가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곽훈이가 하는 전람회가 광학적인 전람회다. 뭐 그렇게까지 써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또 한 번 전람회 할 때 그림의 제목은 이혼소송 재소자의 기록. 지금 생각해도 좀 생뚱맞게 이혼소송 재소자의 기록. 그런데 그렇게 제목처럼 그렇게 뭐 외설적이지는 않는데 그런 그림을 제목을 붙여본 일이 있고, 그다음 미국 가서 데뷔를 하면서 티볼은 쉽게 이제 찻잔 아니에요, 찻잔. 우리가 생각하는 찻잔보다는 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특히 중국 사람들이 차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우리하고는 다르고, 일본 사람은 종교적인 그런 깊은 의미가 있고, 그것이 서양에 전해져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일본보다 더 정폭을 해가지고 그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그 티볼, 그걸 알기 때문에 티볼 시리즈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따라서 나온 게 주문이라는. 주문은 제가 대학원을 하루 늦게 이제 다녔는데 그 지도 교수가 제가 영어 서툴고 하니까 제목에 인칸테이션을 하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뭐 챈팅하고 어쩌고 저쩌고 스님들이 이제 연불 하는 게 그 챈팅이라는 거예요. 그럼 됐다, 그거 하자. 그래서 인칸테이션 시리즈라고 이제, 근데 그림을 자꾸 그리는데 제목을 다 붙이는 건 내 짧은 영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인칸테이션 1, 2, 3, 4로 하니까 편하더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짧은 영어 가지고 작품 10개 아니고 한 50개 제목 붙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 그걸 딕셔너리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할 자신도 없고, 또 그림은 이름 붙이려고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이제 기 시리즈라는 건 내가 생각해서 2기, 근데 2는 제목으로 뭐 하고 기 했더니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 시리즈. 그래서 한국에 와서 85년에 처음 전람회 할 때 제목이 전부 기야. 붙이기도 싫고 전부 기라고. 신문에서, 동아일보에서 곽훈 작품은 기다. 끝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와서 전람회를 하니까 어떤 중앙일보가 어디 기사에 지난번에는 곽훈이가 기를 정립하는 그림을 가져왔고 이번에는 기를 해체하는 작품을 가져왔다.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를 정립하는 거는 뭐고 기를 해체하는 거는 뭐냐, 나도 모르겠다. 일단 여기 이 작품의 로즈예요. 로즈. 왜 로즈가 뭐냐면은 고래 잡는 사람이 고래를 잡을 때 낚시하듯이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고, 이걸 찔러놓고 고래가 힘이 빠질 때까지 따라가요. 어떨 때는 뭐 이틀, 3일씩 따라간대요. 그 망망대해에서 이 고래가 자기를 찌른 그 작사를 끌고 그 안에 타는 사람을 끌고 멀리 가는 거예요. 그걸 힘이 빠져서 쓰러지면 그 중에 캡틴이 고래를 한 방에 그냥 죽이는 그 일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고래가 이제 뒤집어진대요. 그러면 죽은 거라고. 그 뒤집어진 고래가 빨간 피바다 위에 놓이는 거라고. 그런데 그 전경을 상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고래 잡는 사람은 그걸 보고 로즈라고 하는데, 로즈. 고래 잡는 용어로 로즈예요. 할라이시라는 거. 여러 사람이 묻고, 또 내가 할라이시라는 말을 써갖고 화랑에다가 요번에 나가는 건 할라이시다. 무슨 뜻이야? 뜻입니까? 나도 말 못해.
그냥 써봐. 그래 놨더니 할라이시 서울에 범람을 했어요. 할라이시 뭐다. 내 능력으로 한만 찾아도 할라이시라는 말이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데 기자들은 더 정확하게 그걸 뭐 인류학적으로 뭐 고고학적으로 뭐 해갖고 이제 이 할라이시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했고 지금은 할라이 모르는 미술평론가나 뭐 콜렉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내가 작가가 가지고 있는 할라이스는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일종의 그 에스키모의 이누이족, 그 북극해 근처에 있는 이누이족이 저기 할라이시라는 말은 자기들끼리 신의 강령, 신이라는 그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가시 아니고 자기 조상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보고 먹고 살려고 고래를 보내주는 거다. 이 정도의 그 민속 신앙, 그걸 뭐 엘리미즘이라고 그러기도 하는 모양인데 그 말이 나오는 걸 내가 이제 그 알래스카 뮤지엄에서 민속박물관에서 사는 책에 그걸 읽으니까 그 단어가 나와요. 이거다. 이거 내가 찾는 게 이거다. 그때 쓰기 시작한 거예요. 프랑스의 어떤 민속박물관에서 지구 생태에 대해서 이제 당대의 스카들이 모여가지고 200명이 모여가지고 뭐 훈매설을 하는데 고래가 지구 생태의 바로메트로서 고래의 역할을 부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걸 작가 검문하고 찾았더니 내가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파리에서 일주일이나 뭐 찾아서 헤매가지고 이제 연락이 됐는데 선생님 컨택이 돼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카탈로그도 보내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할라이시라는 말을 해설 없이 그냥 썼더라고요. 할라이시라는 제목이 현재까지는 뭐라 그럴까 후회하지 않는 그걸 발음하기도 좋고 그래서 할라이 시리즈라고 하니까 나도 편해요. 전부 다 할라이 시리즈. 근데 밤구대가 정말 지구상에 위대한 유적이고 밤구대만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리고 존재감이 큰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가보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고 또 그게 한 1년, 2년, 10년이 된 게 아니고 몇백 년에 걸쳐서 제작이 되고 그러고 돌로 카빙을 해갖고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대단한 정말 멋있고 그리고 그게 7,000년, 8,000년 전 일이니까 쌀 농사가 한 3,500년 된대요. 쌀 우리가 그거보다도 훨씬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역시 에스키모나 마찬가지로 고래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 대단한 거. 그걸 가보고 이거 그래 보자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고래뼈를 갖다가 설치하는 데 쓰고 그랬어요. 근데 방구대 가보고 와서 그래 보려고 하니까 이게 막막한 거예요. 고래를 본 일도 없고 고래 잡는 배를 타본 일도 없고 또 방구대에 가서 뭐 알래스카처럼 민속박물관에 또 흔적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그리려니까 그 드로잉을 많이 하고 그것을 가상의 그것을 제가 드로잉을 통해서 리얼리티를 만든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내 고래 중에 무슨 품종이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옛날에 보면 우리 할머니도 그랬는데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다 이제 물을 떠다 놓고 그걸 정화수라고 빚면서 우리 안 돌아오는 아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할머니의 그 주문이에요.
양쪽 다 아들을 잃었거든. 유교 사병 그때는 아들 안 잃은 할머니들이 별로 없잖아. 그럼 어머니는 딴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어딘가 살아 있어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종교의식 같이 간절하잖아요. 그걸 주문, 그걸 인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그게 강해요. 왜냐면 비극이 많으니까. 내가 이제 미국에 가서 작품을 시작했어요. 그때가 75년이니까 제가 41년생이니까 35, 36. 근데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한국에 화가라는 직업이 없었어. 물론 화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화가는 저 백올 투자식 붕괴 죽이는 직업이라는 건 아무 감명받지 않는 직업이에요. 내가 미국 가서 어떻게 작가가 됐는데 내가 뭘 그리느냐 그래서 남한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뭘 그릴 거야 할 때 그럼 나는 뭐냐 결국 작가는 자기를 그리는 거예요. 나는 뭐냐 유교 전쟁을 치르고 방금 끝난 거기에 10대를 보내고 보고 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가난하고 주변에 애절한 사역이 많은 그런 백그라운드인데 그 배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가장 솔직한 나의 표현이다. 그리고 남한테 설득할 수 있는 뭐가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뭐냐, 나는 뭐냐 할 때 한국 사람의 뭐랄까 심볼은 한이라는 게 영어에 없어요. 한이다. 그럼 이렇게 이제 미국 작가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궁금하게 똑같이 이제 지금처럼 한국은 왜 한이 그렇게 네가 하는 게 뭐냐, 한이 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잘 설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칸테이션이라는 말도 나오고 챈팅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주문을 외운다는 거하고 서양 사람이 기독교에서 챈팅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다 다르지만 사전에서는 거의 동요인데 내용은 다르다고. 마치 목탁하면서 챈팅하는 거하고 신부님이 챈팅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도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언어로 보면 다 같이 챈팅이니까 그 대신에 이 챈팅은 모호하지만은 국제적인 통용의 뭐랄까 이게 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드로잉의 개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실험을 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모으고 드로잉을 하고 대체로 이제 화가들이나 조각가들이 다 드로잉을 먼저 하고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네이션이 빌드업을 대만의 작품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도 그래요. 아날로그 스타일이라 드로잉을 하고 많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캔버스에다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드로잉 할 때가 훨씬 더 자유롭고 더 편안하고 그리는 뭐 행복감이랄까 재미가 있는데 캔버스 갖다 놓고 작품에 들어가면 항상 긴장이 되고 이게 잘 될까 싶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래. 그러니까 뭐 50년을 그렸는데도 지금도 겁납니까? 내가 똑같아 처음에 할 때나 지금이나 뭐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이게 종이가 더 늦게 돼요. 캔버스는 좀 이질감도 있고 좀 멀고 그 대신에 이제 캔버스에서 뭐가 빌드업 쌓아 나가는 작업이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이는 바로 이렇게 피부를 만지는 것처럼 그래요. 제가 처음 데뷔할 때가 티보로 그런데 그건 티보는 분명히 아무도 저 구상이라고는 안 그랬지만 그것도 서브젝트가 있는 거예요. 그때 고래 잡는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작사를 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뭔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고 제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그 영하 몇십 도의 북극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을, 시족을,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고래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의 그 행동, 그것이 장엄한 인간의 어떤 휴먼 드라마가 아닌가,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어떨 때는요, 추상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더 직설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추상이라는 것은 더 공허하고 좀 구상적인 것이 더 많이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그게 왔다 갔다 해요. 저라는 인간이 그렇게 안정적이지를 못해요. 또 새로운 걸 해보고 싶고. 제가 주기적으로 어떤 때는 굉장히 컬러풀한 작품이 됐다가 또 실정이 나면 이게 무채색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실제의 그 고래잡이가 얼음 바다에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보는 색채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 한 개 속에서 고래등이라는 게 별로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상당히 색채가 치워지고 무채색 같은데, 어떨 때는 굉장하게 내가 컬러를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르죠. 내년에 내가 굉장히 컬러풀한 작품을 하고 있었는지. 근데요, 그게 사실 보는 분은 굉장히 다르게 변화를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작가한테는요, 그 컬러풀한 거나 모노토닉한 거나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떨 때는 컬러를 좀 확 쓰고 싶은,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술 한번 시커멓고 취해보고 싶을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충동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게 내 체질인가 봐요. 뭐든지 만족을 못하는 거. 그냥 종이에다 그리면 재미있다가 재미없고, 또 뭐 이거 아니고 뭐 없나, 캔버스 하다가 보다 그러면 뭐 나무를 떠와볼까, 돌은 너무 힘들고 도자기로 만들어 볼까, 항상 헤매는데, 그러다가 이제 80이 넘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느 정도까지 한 40%는 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선천적으로 화가라는 운명이 어떤가 봐요. 저는 이래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 굉장히 실증을 느끼고 재미가 없어. 참 좋았다고. 응?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날도 그 일기장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의식이라는 것은 변하고, 기분도 달라지고, 또 요즘처럼 하루하루가 계절이 바뀔 때는 산을 쳐다보면, 구름을 보면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 같은 일기를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와서 제가 더 느끼는 게,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보다도 내 피 속에 있는 잠재적인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그걸 선험적인 것,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요새 80이 넘어서 굉장히 간절하게 느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의존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다음에 내가 뭘 하게 될 건지 말은 안 했지만 모양이 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지금 막연해요. 뭐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될지 저도 현재로는 깜깜해요. 좀 한 2년 후에 또 보시면요, 전혀 과장된 말로
절대 다른 게 나와 하고 있었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이 작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이 없는 작업이지만은 오늘 뭐 시작하는 느낌 그렇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켜봐 주세요. 실망은 아니죠. 실망은 아니죠.